네, 반갑습니다. 마음호수 심리상담소의 김진경 소장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에 강박증 수업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오늘은 그 수업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 어설프게 알고 방법을 적용하면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실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 그 방법 자체를 포기하게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원리를 제대로 모른 채로 무작정 방법만 시도하다가 잘 안 되면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강박증에 명상이 좋다고 해서 시작하지만 잘 안 됩니다. 명상은 안전한 마음 상태로 특정 대상에 몰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명상을 하는 동안에는 강박 생각을 안 하게 되니까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강박증은 이미 마음이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대상에 안전하게 집중하기 힘들어서 명상은 당연히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억지로 명상을 하려고 하면 잘해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이 생겨서 더 불안해지고요. 결국 포기하고 좌절감만 키우고 명상은 영원히 안 하게 되는 겁니다. 노출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무작정 싫어하는 대상에 노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이성적으로는 괜찮다는 것을 알더라도 높이 올라가면 바로 몸이 반응을 할 거예요. 강박증도 이성적 반응이라기보다는 무의식적인 반응에 가깝기 때문에 억지로 노출한다고 해서 무조건 적응을 잘할 거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작정 노출해서 적응을 못하면 더 공포 경험이 쌓이게 되고 그러면 불안만 더 커질 겁니다. 특히 의지의 문제가 아닌데 강제적으로 노출하면 마치 의지가 없어서 못 참는다고 느끼게 되고 그러면 좌절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노출을 하더라도 어떻게 될 거라는 예측이 미리 되어 있어야 하고 노출하는 목적과 의도를 분명히 가지고 해야 합니다. 즉, 같은 행동도 어떤 마음가짐과 목적을 가지느냐에 따라 효과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원리는 모른 채로 그냥 무작정 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처음 강박 증상이 생긴 그 순간을 원망하곤 합니다. 그때 그 일만 안 일어났어도 라고 그 순간을 탓하곤 합니다. 이처럼 바꿀 수 없는 과거에 집중하는 자세 역시도 좌절감만 더 키울 거예요. 특히 마법 같은 기대를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마음은 100번 이해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런 마법 같은 방법은 없기 때문에 좌절감만 더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원리를 알고 올바르게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감기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침을 막는다고 감기가 낫는 게 아닌 것처럼 강박증도 면역력을 올린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증상만 막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면역력을 올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기대를 할수록 실망감이 크고 그러면 더 이상 실망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게 됩니다. 강박 행동을 하는 데에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찝찝함이나 공포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어하는 방향으로 원리를 생각하면서 훈련해야 합니다. 그런 게 없이 누군가 이러면 된다더라 하는 누군가의 경험을 보고 조금 따라 해보다가 나한테는 안 되네, 다 거짓말이야, 이런 느낌으로 하면 낫기가 힘들어집니다. 강박증뿐만 아니라 어떤 공부나 운동이나 모든 변화, 성장에는 기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무의식의 습관을 바꾸는 수준의 변화는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강박증 치료는 어찌 보면 내 마음,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교정이자 면역력을 올리는 작업입니다. 보이지도 않는 영역이니 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정확한 원리를 믿고 끈기 있게 가야 합니다. 각자 자신의 무의식이 변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강박증은 강박적으로 반응하는 패턴으로 뇌가 습관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교정이 필요합니다. 무의식적 반응을 역행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 믿음을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포기하기 쉬워요. 저는 이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다른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강박증도 원리를 알고 올바른 방향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마치 물이 끓을 때까지 임계점을 돌파해야 합니다. 이런 지속적인 노력을 하려면 이게 확실하다라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그래야 치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치료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누군가 치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은 자존감이 강하니까, 똑똑하니까, 의지력이 세니까, 나와 증상이 다르니까, 나보다는 증상이 약하니까 와 같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수많은 수천 번의 상담을 하고 치료되는 내담자분들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점이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이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 조금 더 수월하게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는 올바른 방향으로 끈기 있게 가느냐,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스스로 통찰하고 몸소 느껴서 스스로 정신적인 면역력을 기르는 과정을 거치느냐입니다. 스스로 대가를 지불하고 힘들더라도 통찰해서 고생길을 가느냐, 그래서 결국 그 부분에 대한 면역력을 키우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증상의 농도가 너무 짙으신 분들은 당연히 훨씬 더 힘들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방법이 맞다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직면하고 훈련하는 과정을 도와드리고 싶은 거고요. 어떤 면에서는 운동 코치와 비슷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옆에서 한 세트라도 더 제대로 올바른 자세로 하도록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하면 어설프게 알고 적용하면 실망감이 커지고 그러면 더 악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기대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보다 아주 장기적이고 쉽지 않은 일이라는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고요. 그리고 증상을 이겨내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잘나서 증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 통찰해서 이 과정을 이겨내겠다는 끈기와 대가를 지불하는 태도가 올바르면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올바른 원리와 방향으로 끈기 있게 믿고 가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 그런 기본적인 알아차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강박증 수업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